안녕하세요. 기자연합회 총무를 맡고 있는 조혜영 기자입니다. 이사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여주 시민과 문화 가족에게 새해 인사 말씀해 주세요. 예, 이제 오늘부로 제가 이제 한 3개월 됐는데요. 사실은 좀 많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. 이게 제가 과연 문화관광재단, 그 전에는 이제 문화재단이었었는데 문화관광재단으로 이제 바뀌면서 또 민선 8기 여주시정의 목표 중에 하나가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라 거기에 좀 부응을 할 수 있을지 주변에서 좀 기대가 너무 커서 살짝 좀 부담도 스럽습니다. 네. 네,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여주 다음을 슬로건으로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? 글쎄 뭐 슬로건이라고 뭐 할 것까지는 없는데요. 사실 이제 여러분들 안다시피 여주는 그 뭐 경주나 부여에 뭐 못지않게 사실 문화유적지가 참 많습니다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 활성화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문화유적지하고 자연보존 상태의 장관이라고 생각하는데, 그런 면에서는 여주는 그 어떤 다른 도시보다는 어떤 문화 관광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,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. 네. 여주 시민의 문화 복지를 구현하는데 재단이 지향하는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한 실행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?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. 아니, 그렇게 뭐 또 거창하게 물어보시니까 저희 재단이 사실은 이제 여주만 해도 약간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한 40여 년간 전혀 개발에 제한을 받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. 그래서 특히 이제 문화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는데, 저희 재단에서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분들한테 어떤 문화에 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면에 연구를 많이 했고요. 특히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 뭐 거주 이렇게 이동 자체가 좀 쉽지 않아서 가능하면 그 여주 읍내도 읍내지만 가능하면 읍면동 12개 읍면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공연팀들을 끌고 그 면 소재지까지 가서 뭐 동네방네 음악회, 제목도 이제 동네방네 음악회 해가지고 이걸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가서 공연도 하거든요. 이제 그분들한테 가능하면 좀 문화 혜택을 좀 더 드리고 싶어서 그런 쪽에 재단이 지금까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세요. 네. 예, 세종을 위한 구체적인 축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의 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. 뭐 여담입니다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뭐 대부분 사람들은 뭐 우량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해서 뭐 S 뭐 전자에 투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근데 뭐 어느 그 주식 전문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우량주보다 더 좋은 주식이 있다. 그게 뭐냐 그랬더니 대체 불가의 상품을 만드는 회사. 그러니까 이 회사 아니면 그 누구도 이런 물건을 만들지 못하는 회사, 이런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앞으로 미래 가치가 훨씬 큰 거다.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여주는 뭐가 있을까? 대체 불가의 상품이.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세종대왕릉이에요. 사실 대한민국의 반만년 역사를 통틀어서 5천만 명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누굽니까? 라고 하면 이구동성으로 다 세종대왕을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그런 분이 지금 여주에 계시거든요. 그럼 이거는 거기다 또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잖아요. 이거는 뭐 여주만이 인정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만이 인정, 세계에서 인정한 이 문화유산이 영릉이 여주에 계시거든요. 그래서 이 여주를 대체 불가한 진짜 상품이잖아요. 그래서
영능을 이용해서 만약에 어떤 관광 콘텐츠를 만든다라면 이거는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여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품이지 않을까 해서 사실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종대왕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또 이분이 창제하신 한글이 요새 저도 영화 쪽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한류에 대해서는 그 파괴력을 좀 알거든요.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뭐 한 5만 명 이상씩 물론 이제 출발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제 뭐 대화하고 싶고 그 노래를 따라하고 싶고 해서 출발은 했지만 이들이 한글을 배우려고 매년 2배씩 늘어난답니다. 이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전 세계 인구가. 근데 불행히도 한국에서는 그런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. 한글을 배우려고 이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류의 영향에 의해서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한국말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 그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. 5만 명씩 매년 그걸 2배씩 늘어난다는데 이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대한민국에서는 뚜렷한 기관도 없고 주로 이 사람 찾아가는 게 이제 해외에 있는 대사관을 찾아간다는데 사실 대사관에서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건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만드셨잖아요. 그 전 세계 언어 중에서 그 수백 개의 언어가 있는데 유일하게 한글만이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뜻이 있고 만든 내용이 있는 대한민국 그 영어가 됐든 뭐 일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그걸 만든 사람이 알려진 사람은 없답니다. 유일하게 한글만 만드신 분이 세종대왕이고 그 만든 뜻이 백성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. 이게 뜻이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기역, 니은, 디귿 다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거기에 다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. 이런 글자는 전 세계에서 한글밖에 없대요.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자발적으로 일어난 이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한글의 우수성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.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런 기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종대왕이 여기 여주에 계시니까 영능 옆에 어떤 그 한글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테마파크를 만든다라면 그것이 또한 여주에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가 일어나지 않을까. 어떻게 보면 세종과 한글이라는 이 두 단어는 사실 저한테 엄청난 에너지를 주거든요. 사실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력이 떨어지면 처음에 출발할 때면 열심히 하려다가 나중에 힘이 딸리는데 힘이 딸릴 때 가장 큰 게 저는 명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명분에는 세종대왕과 한글을 따라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단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 임기 완성됐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이렇게 뭐 첫삽이라도 뜨고 싶은 게 이제 꿈이라 한글 세종대왕 능 옆에 한글 테마파크를 아까 얘기했던 그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만들고 싶은 게 제 뭐 어떻게 꿈이기도 하고 그게 여주의 저는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남한강을 테마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. 사실 조금 요번에 제가 엊그제 그 오곡나루 축제를 그렇죠. 해서 뭐 외부에서는 대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뭐 평을 해줘서 참 고맙기도 한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. 뭐가 아쉬웠냐면 사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요 신륵사 관광지 여기서 이제 오곡나루 축제를 했는데 거기에 그 강 건너하고 연결되는 출렁다리를 지금 공사를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그 오곡나루 축제가 그 임금님한테 여주 쌀을 진상하는 거잖아요. 오곡을. 그 이제 나루, 이게 오곡과 나루가 합쳐서 오곡나루인데 이게 나루에서 이걸 떠나는 그거를 연출을 하고 싶었는데 이 출렁다리 공사 때문에 거기를 다 공사 중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 거기를 활용을 못 한 거야. 황포도 때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이 오곡나루 축제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안타까웠죠. 사실
뭐 세계 어느 나라 가보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사실 저렇게 발전될 수 있었던 거는 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. 근데 우리는 여주는 아주 천만다행히도 이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유적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 아름다운 강도 있는데 그거를 잘 이렇게 활용을 지금까지는 뭐 못했다는 개념보다는 좀 덜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.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저희 회사가 관광재단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한다라면 뭐 단순하게는 당장 오국나라 축제하고 뭐 4월 달에 할 도자기 축제도 바로 옆에 강이니까 그거하고 이렇게 링크를 시켜서 하면 좀 더 멋있는 축제, 멋있는 뭐 그런 게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강을 좀 가능하면 많이 활용을 해서 관광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네. 새해에는 뭐 보다 나은 축제를 기대가 됩니다. 네. 미래 산업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지역 문화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재단만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. 글쎄요, 제가 이제 뭐 3개월밖에 안 돼서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요. 사실 이제 저는 한 30여 년간 영화를 하다 보니까 뭐 국내 전국적으로 제가 아마 안 가본 장소가 거의 없었고요. 해외에도 많이 가서 촬영을 해봤는데 특히 이제 제가 만들었던 홀리데이라는 영화를 제가 전북 익산에서 그거를 이제 거기 지자체장과 얘기를 해가지고 그 교도소 세트장을 줬거든요. 제가 교도소 세트장을 줬는데 그 당시 이제 그걸 진 이유가 한국 영화를 찍던 드라마를 찍던 매번 교도소 씬은 서대문 형무소밖에 없어요. 그럼 매일 똑같아 장면이. 그 안에서만 찍으니까. 근데 왜 그러냐면 교도소는 사실 이걸 빌려주질 않거든요. 여러 가지 저것 때문에. 그래서 그 계속 영화를 찍으면서 제가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제가 조폭 영화를 많이 찍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매번 서대문 형무소가 찍다 보니까 너무 그림이 일렬 뭐 단편적인 거예요. 그래서 교도소를 세트로 줬으면 좋겠다.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이제 거기 지자체장 국회의원하고 이제 알아서 얘기를 했더니 그거 어떻게 해주면 되냐 그래서 폐교만 좀 빌려줘라, 폐교. 근데 그 당시만 폐교가 많지 않습니까? 이게 이제 지방이 계속 낙후되면서 학교들이 이제 좀서 폐교가 거기서 17개가 있는 거예요. 익산에만 폐교가 17군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마음대로 하나 골라라.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이제 저 직원들 시켜서 헌팅을 해서 그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거기다가 교도소를 진 거예요. 제가요. 그리고 시에서 일부 받고 제 돈 가지고 이제 세트장을 줬는데 그 당시 한 10억 들였거든요. 그리고 거기서 영화를 찍으니까 너무 편하게. 거기 보면 뭐 이렇게 교도소에 있는 그동안 서대문 형무소에는 몇 가지 없지 않습니까? 뭐 방하고 뭐 이런 거. 거기 운동장소부터 이렇게 모든 시설을 다 만들어. 망대부터 해가지고. 그 만들어가지고 해놓으니까 영화 너무 좋은 거예요. 지금도 그 익산에는 그 세트장이 있습니다. 있고 그 홀리데이 이게 제목이 홀리데이라는 영화인데 홀리데이 세트장 가는 길이라고 아주 팻말까지 있을 정도로 거기가 관광 명소가 됐어요. 이 관광 명소가 뭐냐면 일반인한테보다도 왜냐면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드라마나 영화는 거기서 찍는 거예요. 교도소 장면은 살짝 바꾸는 거죠. 외형만 바꿔서.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도 뭐 10몇 년이 지났는데 그 지자체에서는 뭐 하루에 그 교도소를 빌리는 게 300만 원씩인가 준대요. 그러니까 벌써 15년 이상을 매일 300만 원씩 그게 밀려 있대. 몇 달씩. 그게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오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보고 제가 졌으니까 그 세트장을 이런 걸 활용하면 여주에도 이런 거를 만약에 이게 접목을 시킨다라면 경제적인 효과가 되게 크겠다는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뭐 기대하는 거는 이제 많은 영화를 찍다 보니까 사실 뭐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자체하고라도 도시를 갖다 제가 여주 이 자그마한 도시에 이 시청 앞에 있는 그 중앙통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내가 가서 만약에 영화를 찍으면요. 거길 이제 막 대로변을 막고 막 이렇게 찍습니다. 찍으면 내 배우들 수십 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.
요거 일주일만 찍으면요 여주가 들썩들썩합니다. 전 그 효과를 알아요. 그게 돈으로 뭐 얼마 뭐 경제적인 뭐 이건 나중 문제고 도시 전체가 생기가 돋아요. 물론 이제 관공서나 시민들은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. 근데 그거는 이제 감수하면 도시 전체가 생기가 돋는 그런 도시가 되거든요. 저도 이제 제가 47년 만에 여기가 제 고향인데 고향을 돌아오면서 느꼈던 거는 너무 이렇게 좀 도시가 처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 여주라는 도시가. 그래서 왜 이렇게 좀 생기가 이렇게 없을까?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좀 영화 팀들을 좀 많이 데려와서 좀 시장님을 좀 많이 괴롭히고 공무원들을 좀 괴롭혀서 그들은 괴로울 겁니다. 그들은 괴롭지만 도시 전체가 시민들도 너무 좋아하고 왜냐하면 브라운관에서 보던 배우들을 옆에서 같이 소주도 한잔하고 뭐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면 시민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게 전체적인 도시의 어떤 분위기를 업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. 저기 그 지금 경영학 박사 그리고 영화 감독을 역임을 하셨는데 혹시 그 에피소드라든가 혹시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. 말씀해 주세요. 뭐 너무 많죠. 너무 그 중에 한 가지라도. 네. 뭐 영화를 찍다 보면 이제 뭐 보람도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개 같은 날의 오후라는 영화를 찍어서 해외에 베를린 영화제에 출품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와서 그 영화를 보고 그때만 해도 이게 95년도 일이기 때문에 되게 오래됐지 않습니까? 해외랑 거의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그 영화를 보고 누군가가 이제 팩스가 온 거예요. 내가 베를린 가서 당신이 만든 영화를 봤는데 너무 감명 깊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영화를 팔 수 없느냐?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 웬 떡이냐 해가지고 이제 이거 얼마 줄래? 했더니 US 달러 3,000불을 주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3,000불이면 그 당시 환율이 800원이었거든요. 그럼 240만 원이에요. 그 프린트 하나 만드는데 200만 원이에요. 그래서 내가 속된 말로 장난노나.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. 아니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다시 장문에 또 팩스가 왔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30만 명이다. 근데 네 영화가 너무 재밌게 봐서 근데 너네 우리나라에도 5층짜리 그 개 같은 날의 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그 아줌마들이 매 맞는 여자들의 한을 다룬 영화거든요. 근데 그걸 보고 얘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기네 나라에도 5층짜리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되게 동질감을 느꼈고 내가 너무 재밌게 봐서 이거를 한 TV에다가 우리나라 방송국에 틀고 싶은데 30만 명밖에 인구가 안 돼서 3,000불이면 되게 많이 주는 거다.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3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도 있나.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보냈죠. 미안하다. 그냥 줄게. 3,000불 안 받고 네가 그렇게 내 영화를 잘 봤다니까 그냥 줄게 해가지고 제가 그걸 200만 원을 들여서 그걸 만들어서 자료를 보냈어요. 그냥 무료로. 그때 이제 거기서도 이제 우리나라 같이 추석이나 뭐 이런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 기념일 날 그걸 틀었대요. 너무 반응이 좋았다는 거야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편지가 온 거예요. 지금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사우스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전 국민이 네 영화를 봤다. 너무 감명 깊게 봤다. 진짜 고맙다. 이게 온 거예요. 저는 그 편지를 받고 영화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냥 단순하게 뭐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뭐 돈도 벌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야 이게 듣도 보도 못했는데 유럽의 어디 자그마한 나라에서 그 전 국민이 내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았고 그렇게 좋아했던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영화계에 발을 디딘 게 참 잘했구나라는 어떻게 뭐 일종의 그런 뭐 보람 같은 걸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. 아유, 그동안에 뭐 기억에 남는, 추억에 남는 게 많이 있었네요.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그 여주 시민 그리고 문화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.
예, 이게 저는 사실 제가 뭐 문화관광재단 이사장으로 오면서 과연 재단의 존재의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근데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주시가 좀 이렇게 낙후돼 있고 그래서 재단의 존재의 이유는 여주 시민이 행복해하는 길이다.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. 라는 게 이제 모토고요. 사실 아까 문화 유적지가 많고 또 관광 활성화라는 게 결국은 이게 경제적인 부가가치거든요. 그러면 문화 유적을 잘 활용을 하고 거기에 또 자연 보존 상태가 되어 있는 자연 보호를 갖다가 링크 시켜서 저희들의 아이디어로 그 관광 콘텐츠를 만든다라면 여주는 명실상부한 관광 활성화된 도시가 되지 않을까. 그것이 결국은 여주 시민들한테는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돌아가고 그것이 여주 시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. 그게 저는 재단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네. 이상으로 이순열 우리 이사장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